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가장 애착하는 지역인 크림반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공격 방침을 굳히면서 행동에 들어가니까 러시아가 잔뜩 긴장하면서 만약 크림반도가 피격을 당한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러시아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림반도를 눈앞에 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의 현지 시간으로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공격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면서 실제 공격이 벌어질 경우에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수뇌부가 크림반도 등 러시아 영토를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그러니까 하이마스하고 또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에 이어서 이들 미사일로 특별군사작전 지역 밖에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전쟁에 전면적으로 개입하는 걸 뜻한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쇼이구 장관이 우크라이나 지휘부에 대한 공격을 거론한 것은 키이우의 대통령실을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러시아가 말한 보복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정보기관 본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에도 키이우의 대통령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감행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지요. 또 그 후에도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 타격을 언급하긴 했지만 엄포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푸틴 대통령이 애착하는 지역이고 러시아인들에게도 많은 의미를 던져주는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또다시 우크라이나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그러나 쇼이구 장관은 이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번에 대반격을 시작하면서 어떠한 공격 계획도 사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루트를 보면 러시아 본토로부터 제1선은 마리우폴시까지 진격하고 제2선은 베르단스크 그리고 제3선은 멜리토폴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3겹 루트를 통해서 크림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잇는 육상 통로를 끊은 다음에 크림반도 수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림반도 수복 작전을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의 본진은 대기 중이고 사실상의 길닦이 작전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본격화된 후에 러시아는 되려 우크라이나의 공세는 실패했고 서방의 무기들도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라고 자평해 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푸틴은 이어서 우리 부대의 영리하고 이타적인 작전 덕분에 모든 공격을 격퇴했고 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타폴로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회 의장도 이날 현지 솔로베프 라이브 TV하고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향후 3주 이내에 끝날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게 우리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4시간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사상자가 900명에 달했고 9대의 전차와 26대의 장갑차를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3주 이내에 격퇴 작전을 마치고 이 공세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의 본진이 움직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 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사이의 육지 통로도 본격적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군 지도부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남부전선에서 위기를 느낀 러시아군이 이곳으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방어에 상당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이 더더욱 위기를 느끼는 것은 남부의 러시아군 지역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탄약고와 식품 저장고 등 보급기지들이 대대적으로 파괴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러시아 군사블로그의 텔레그램을 인용해서 러시아 통제지점, 탄약고, 연료, 식품 공급 경로의 파괴가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훌륭하게 수행되고 있다 그러면서 파괴된 러시아 군사장비의 수는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많다라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도 현지 시간으로 20일 우크라이나가 최점선 깊숙한 곳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마을에 있는 중년 탄약고를 공격했다 그러면서 관련 유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남부 헤르손 지역 최전선에서 70마일 이상 떨어진 리코베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급 창고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영국이 지원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로 크림반도를 공격하며 나토국과의 대결도 불사할 것이고 키우의 대통령군 공격도 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나 미국 등 사방 국가들은 그들이 지원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공격은 금지 대상 지역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종착점은 크림반도 수복이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현재 크림반도 수복 작전에 주로 사용할 무기는 하이마스하고 스톰 섀도우인데요. 각각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장거리 다연장 로켓과 순항 미사일입니다. 지난해 여름 투입된 하이마스는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강하게 반격하면서 전세를 역전시킨 1등 공신으로 꼽힌 주요 무기이고요. 스톰 섀도우는 러시아의 방어망을 깨뜨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주목받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군 지도부가 크림반도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질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를 푸틴에게 고지고대로 보고하지는 않았겠지만 쇼이구 장관은 만약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군에게 빼앗겼을 경우에 후폭풍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이 이번 발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상실하게 된다면 당장 러시아는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푸틴의 권자 또한 곧바로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러시아군이 모를 리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뾰족하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러시아군으로서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역시 핵 위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난 19일 미국 한 행사에서 내가 푸틴의 전술핵 사용이 걱정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을 나를 이상한 듯이 쳐다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건 진짜라고 경고음을 냈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고 이젠 푸틴도 가부간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고 평가해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즉각적으로 러시아의 그런 전술은 그저 협박일 뿐이라고 일축을 하고 나선 겁니다.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러시아 내 핵무기의 존재 여부는 이 전쟁의 전반적 상황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핵 위협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나 우리를 지원하는 동맹국들의 결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펼치는 이 크림반도 탈환 작전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지만 다만 러시아의 푸틴이 막판 벼랑 끝 전술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푸틴의 벼랑 끝 전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러시아 엘리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군부의 지도자들마저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푸틴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에 상당한 지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 사용 자체가 나토하고의 정면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결단을 러시아 엘리트들이 찬성할 리가 없겠지요. 이런 가운데 영국 국방부는 1일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서 러시아군이 헤르손 인근의 이르안스크 마을을 중심으로 길이 9km에 걸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진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상의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의 이 방어선이 뚫리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방향으로 쉽게 진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크라이나군의 반격, 특히 본진이 이곳에 투입될 것인지의 여부가 앞으로의 전쟁 승부를 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